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4년 6월 미국 증시화이보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가 살짝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보합 근처에서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 이번 주에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여러분. 현충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뉴스도 보시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던 이 6월을 저는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매달 매달 항상 중요하죠.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항상 어, 새로운 악재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사들도 보시면서 자, 오늘 어쨌든 이번 주에 무엇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멤버십 원하실 분들 하시고 주식투자 사이트 교육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애틀랜타 연은이 2분기 미 GDP 성장률 1.8% 전망했다. 큰 폭으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자, 1분기는 아마도 1.3%가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합니다. 이 근처가. 1분기에 갑자기 성장률이 급감했어요. 3%가 넘었는데 4분기에 작년에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GDP가 지금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좋지 않다는 거를 지금 보여줘요. 자,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만약에 해보자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이제 제조업 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침체 국면일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아요. 현재 기준으로서. 그래서 채권이 하락하고, 폭락하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약간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결국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먹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5.5% 이게 이제 먹히고 있구나. 그럼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접어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고공행진, 델 1분기 실적 기대 못 미치자 와르르. 자, 델이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잘못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얘도 AI에 대한 관련주인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지금 다른 AI 관련주는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현실이다. AI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GDP가 낮게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소비가 위축되고 한마디로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준이 무엇을 본다고 했어요? 고용지표. 즉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겠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고용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느냐? 이번 주에 오늘 당장 이제 비농, 자 민간 업체에서 아마 내는 그 지표일 겁니다. 비농업 지수, 고용이 증가했는가 내렸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고 또 현충일 날 어떤 지표가 발표돼요? 실업률이 나옵니다. 현충일 날 여러분 현충일 날 실업률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고용과 실업률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비농업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얼마나 다이나믹할까요? 이게 잘 나와야 6월달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골디락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고용이 오히려 늘거나 그러면
이거는 진퇴양난이 돼요. 연준이 금리는 내리지 못할 겁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린 목적은 뭐다? 결국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고용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정. 일단 당분 뭐 아주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 침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고용은 강한데 소비는 이미 위축돼 가지고 계속 줄고 있어. 응? 그럼 이번에 CPI도 발표될 텐데 CP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6월 달에 포지션들을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월에 폭등 아니면 폭락, 이게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변수가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때 6월쯤 됐으면 어,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윤곽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애매한 거. 마치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고, 관망을 통해서 경기지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추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6월이 진짜 아리송한 그런 지금 시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확실할 때는 제가 쿨하게 확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무조건 간다 막 이러면서 아 가자 막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월은.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누워서 낮잠 오래 자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뉴스들 확인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국제유가 보시면 다행히도 국제유가는 지금 이렇게 내리는 모습. 당분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폭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가능성 낮겠죠. 지금 이 지표를 봤을 때, 국제유가를 확인했을 때, 결국에 이 침체의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있다. 보인다지 이게 침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지표 6월달에 이걸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고, 아직 나스닥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표 보고를 끝내도록 할게요. 나스닥 보시면, 자 보세요. 정배열에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눌린 자리에서 꼬리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얘가 하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 상태에서 하락을 해도 그렇게 이상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대공황이 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여기서 설사 내리더라도 밑에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스닥이 이렇게 눌렸을 때는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제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스닥이 이 구간은 웬만해서 지지를 할 것이다. 혹은 이 구간을 많이 이탈하더라도 최소한 이 구간은 제가 지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두 가지의 그런 방향성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6월에 이 경기지표가 발표되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6월 중순에 CPI도 발표될 텐데 CPI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 그러면 이거 고점 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진짜 대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죠. 예. 나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지만 만약 이게 개떡같이 오늘 시장만 해도 오늘 그 볼 경제지표 나올 경제지표 그거 비농지수 그거 잘못 나오면 여기서 갑자기 음봉 나오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제 분명히 지표를 통해서 침체의 시그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비농지수가 만약 오른다. 그러면 이게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단기 추세가. 결국 60일선을 이탈할 경우에 다시 120선을 보러 가게 돼요. 어쨌든 오늘하고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120선은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깨면 안 되죠. 그쵸? 이거 깨면 추세가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질질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박스권 그리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엔비디아든 아니면 메타든 뭐 구글이든 이거 확실히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미 여기를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추세 자체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에 이거는 하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가면 어디까지 얼마나 기간을 걸릴지 모르는데, 이 조정 구간이 여기에서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시고 확실히 추세가 돌아섰을 때 지금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어쩔 때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기회라고 하고, 어쩔 때는 확인해야 되는 한다고 하는 이유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아니면 도. 분명히 침체는 확인이 되었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구나. 그럼 고용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까봐야 알잖아요. 그죠? 깠는데 만약에 잘못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고용에 관련된 부분 꼭 신경 쓰시고, 지금 설사 이게 폭락하더라도 뭐 대공황이나 뭐 이런 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할 때는 아니다. 이걸 논하려면 얘가 완벽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쯤 논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대공황은. 그리고 대공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돼요. 이거 그래야 이거 미국의 대공황이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공황을 논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한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갑자기 폭락했을 때 여기에서 무서워서 매수해야 될 타임인데 매수 못하고 여기서 인버스 박는다고요. 큰일 난다고. 숏하고 있다고. 응?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려해야 될 거는 이 박스권 내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서 이번 연도 내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결국 이렇게 확정이 나가지고 폭락을 한 다음에 막 이런 데에서 머물고 이러면 정말 공포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건 이 추세가 이렇게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급락을 할지, 오늘 그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 그래요. 비농지수 잘 보시고 오늘 이렇게 증시 전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